향후 정치권 지형 변화를 좌우할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권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새누리당은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충남대 김종린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누리당 분들 중에 조선일보 아침에 받아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김무성 의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공천이 그동안의 사천이었다. 네.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 뭐 돈을 갖다 주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새누리당 사람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놀랄 만한 네.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만한 발언입니다. 네. 오늘 그 조선일보 5면에 나온 기사인데 이 대표라 하고 싶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당내 문제고 네. 지금까지 모든 공천은 사천이었다.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게 현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가 지금 새누리당 하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네. 하필이면 이런 때여서 이 공천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좀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김 의원 자신은 2번 공천을 탈락했습니다. 네. 2012년도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아주 얘기를 단순하게 하자면 김 의원이 돈을 안 바쳐서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큰 파문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네. 김 의원에게 이 기자가 2010년 총선 때도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었냐고 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2012년도 총선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의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으로 돼서 거기에 비대위원장을 했고 네. 그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정홍원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 공천 탈락한 분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현재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개인적인 말하자면 뭐 복잡한 표현이라면 좀 한이 맺혀서 네. 말이 좀 과장됐을 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네. 이렇게 돈 바치는 게 현실이었다고 덥석해버리면은 다른 사람 문제도 있고 기초단체장 지금 기초단체장 공천도 지금 새누리당이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큰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네. 예. 네. 그렇네요. 지금 제목 보면요, 이제 당대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당권 노자 의사를 밝힌 공식 선언한 건데요. 네. 이 새누리당 당권 경쟁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우선 뭐 김무성 의원은 이제 아까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서 이게 좀 과장됐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또 차기 이제 당권, 당 대표는 요 2016년도에 있을 그 총선 공천권까지도 바로 행사하게 되는 공천권 행사라기보다는 하여튼 공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당대표를 해보고 싶고 아주 그 당내 민주주의 관철을 위한 아주 구구절절이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김무성 의원 예외도 어저께 TV조선에 이인재 의원이 나와서 또 거의 사실상 당대표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고 그러셨죠. 예. 또 서청원 의원도 뭐 공식적으로 딱 출마하겠다라고는 안 했지만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번 하면서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3파전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분이 또 한번 도전한다고 하면은 4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좀 굉장히 복잡한 또 한번 경쟁이 시작되겠죠. 네. 3파전 내지 뭐 4파전인데 그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도상으로 볼 때는 친박계하고 친박이 아닌 비박 아니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공천은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느냐,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당내에서
이 리더를 뽑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덜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겁니다. 네. 기초단체장 선거나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선 누가 되면 될 테지만 그러나 이 당대표는 여권 내 권력 지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이 말하자면 최대 주주로서 자기 의중이 없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친박이 집단 행동을 할지 뭐 개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누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겠네요. 지방선거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의원 나오냐 마냐 뭐 관측이 많았고 나와야 된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서도 아마 나오는 것도 검토해야 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저렇게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출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바로 윤여준 씨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상황을 안 출마하는 쪽 말고 출마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백방으로 뛰어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런데 인재영입도 지지부진하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소가 자꾸 올라가고 그 바람이 일부가 수도권까지 와서 사실상 안철수 신당이 한석도 현실적으로 완패를 건질 하게 수 되는.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뭐 득표율로는 전국에서 민주당을 이겼다. 그거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이렇게 될 경우 아마 한 번쯤 여론, 지지도 때문에 또 한 번 내부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안철수 신당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핵심 쟁점은 다른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냐 아니냐 그것만이 거의 핵심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지지도가 높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더군다나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나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경선을 하든지 해서 나오지 박원순 시장이 나오지 해서 빅매치가 벌어지는데 서울 선거가 앞으로 보십시오. 지방선거 하면은 절반 이상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서 누구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음대로지만 한 번쯤은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뭐가 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교수님. 네.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제 경제도 우클릭, 대기업 성장 정책도 포용키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 정책 보완과 북한 인권 민생법 등 대북 안보 문제에 관한 민주당 입장 달라진 입장을 선보였다면 2월 이제 국회 대표연설이니까 2월 국회가 예. 열리면 김한길 대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와 민생 부분에 대해서 좀 우클릭을 하겠다라는 발언이니까 이제 여러모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사실은 김한길 대표 쪽 구상일 겁니다. 네. 왜 이러냐면은 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예. 개파도 있고 예를 들면 친노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아우르는 생각이냐 이거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 당을 끌고 있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김한길 대표 쪽 그분들이 생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김한길 대표 외에도 요즘에 같은 비슷한 그 우클릭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좀 소개해 주시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민병두 의원 네. 그분이 네. 이제 홍보 전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구조가 바뀌었다. 보수가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을 있어야 된다는 요지의 말을 했던 거고 네. 네. 더 이제 아주 화끈하게 보여준 분은 송영길 인천시장입니다. 현재 네. 한번 보시죠. 보시죠. 조선일보에 또 나왔던 인터뷰인데 네. 22일 날 부자 돈터는 일찜해나 인걱정보다는 과학으로 발전시킨 장영실 씨나 목화 씨를 가져온 문익점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해군을 해적이라 말하는 세력과 선을 못 그어서 총선 대선에서 졌다.
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발언은 김한길 대표 측의 말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내가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보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송영길 시장과 김한길 대표가 같은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적어도 친노 아니면 강경파와 다른 분들은 이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우클릭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당연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동안에 해온 입장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존 스탠스를 지켜가면서 여당과 아무리 대립각을 세워도 네.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주지를 않고 지지도는 태어나지도 않은 정당의 3분의 1로 지지가 떨어지고 있으니 네.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일부 보수 계층까지 겨냥한 그 대변신이라든가 전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죠. 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겁니다. 네. 표를 의식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우클릭 행보가 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결국 표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른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성공의 될까요? 기준은 두 단계가 있을 겁니다. 네. 첫째는 김한길 대표, 이분은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뿐이니까 김한길 대표가 또는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우클릭적 구상이 우선 당내에서 한 목소리를 이룰 수 있느냐. 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친노나 강경파들이 네.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 않더라도 묵인 방조까지 하는 침묵을 지키는 선까지 되면 한 목소리로 완보이스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벌써 그쪽에서 우리 정체성이 어떻다. 딴소리 나오죠. 왜 정창래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은 왜 얘기 안 하고 왜 우클릭만 얘기하냐고 하고 있어서 네. 우선 성공의 1단계인 당내 한 보이스가 될는지도 좀 의문이고 네. 근데 설령 한 보이스가 됐다 할 경우 이제 성공하느냐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라고 하면은 회의적입니다.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예, 이유가 예. 뭐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좀 철진한 노래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새누리당은 이미 저렇게 가고 있고 거기는 우로 가면서도 좌까지 끌어안고 가고 예. 이 안철수 새정치 세력은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해가면서 이 여기 노선하고는 좀 다른 노선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두 세력이 이미 우클릭이거나 우쪽을 향해서 발을 딛고서 가고 있는데 뒤늦게 동참을 한 거란 말이죠. 네. 뒤늦게 참여한 것이지. 자, 새누리당과 안철수 세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뒤늦게 발을 얹은 거예요. 참여한 것뿐이지.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뭘 신선하냐? 아니 그거 원래부터 하라는 거 하지 않아서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지지율 만회하려고 하는 것밖에 별거 아니지 않느냐 했고 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세력이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세력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저쪽에 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우클릭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거는 민주당을 떠난 이유가 우클릭, 좌클릭 말고도 다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떠났기 때문에 네. 이걸로는 별거 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 당내 문제로 돌아가서 김한길 대표가 또는 송영길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우클릭적 발언들이 당내에서 어떤 파열음을 낸다든지 논쟁을 하면서 노선 경쟁 혹은 노선 투쟁으로 벌어질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혹은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야권의 재구성, 재편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네. 이게 오히려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